요즘에 TM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 과한 정보가 이제 들어올 때 이런 표현들을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 집값 얘기, 부동산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들 얘기도 좋고 들은 얘기도 좋고 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일 젊으니까 20대 요즘 어떻게 준비하고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 내 집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사실 얼마를 모아야 될지도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 일단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무조건 대출을 끼고 사야 된다는 그 인식이 또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돈을 모으는 개념보다는 내 신용 등급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약간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신혼초라든가 이런 20대는 전월세 살 수밖에 없죠. 월세 네.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칸방이라든가 방 두 칸, 뭐 네. 방 두 칸짜리라든가 네. 이래 살다가 때가 되면은 집을 반드시 30대라든가 근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집은 목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이제 아파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없어서 상대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위축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같은 수성구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단위 자체가 억에서 10억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좀 자괴감이 들기는 하죠. 이 경제에 조금 부동산에 눈이 밝았다면 조금 대출을 조금 내서라도 범어동으로 일찍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네. 근데 뭐 팔자lun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세대 공감 토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대구경북 기자회견 오늘은 부동산 얘기로 좀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 집값은 올 들어 4월 한 차례를 빼고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대구 집값은 전달보다 0.72% 올라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집값을 두고 격전이 오가는가 하면 2018년 이후 대구 2030 세대가 산 아파트 최고가가 19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역의 부동산 얘기 좀 가볍게 시작은 했는데 조금 이제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수성구 집값이요, 지금. 원래도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최근에 그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이 부분 좀 감성 아재님이 먼저 짚어주시죠.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10월달 주택 거래 동향에 보면 이 동향이 전 9월에 비해서 뭐 0.75 상승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0.75? 0.75가 얼마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면 0.75 같으면 7,500만 원 올랐는 거죠. 내 집값이 1억이다. 그러면 0.75 하면 곱하기 0.75 하면 이 집값이 750만 원 올랐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1억에서 1억 75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의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뭐 수성구 집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 한 기자님이 덧붙여주시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그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을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을 했죠. 48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지정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정책이었는데 네.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35.4%가 17년에서 19년 사이에 2년간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35.4%라고. 네. 그리고 대구는 지금 범어동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검색을 좀 해보니
인천 송도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범어 지역만. 여기 수성구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과열이 되었고 범어동에 뭐 빌모 아파트 25평 이 15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호가는 16억입니다. 25평이. 아, 집값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임대차 3법도 지금 시행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좀 임대차 3법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좀 유리하게 해주자고 하는 법인데 일단 가장 좀 주요하게 볼 것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라고 해서 기존에 2년을 살고 나서 다시 계약이 끝나갈 때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새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월세를 연장할 때 그 월세를 올리잖아요. 그 월세를 올리는 것의 한도를 5% 내로 좀 조정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좀 맞춰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할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해서 3개가 임대차 3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행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논란도 많았고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보면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10월 26일의 수치가 좀 주요할 것 같은데 전국의 아파트 점세값이 전날보다 0.22%가 올랐대요. 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2015년 4월 넷째 주에 오른 게 0.23%였는데 네. 이게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구 지역만 또 놓고 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지금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오면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전세 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섭외 전화도 많이 저희 취재진이 돌렸는데 한 20여 곳 이상 돌렸는데 지금 정식으로 인터뷰 하신다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인터뷰를 거부할 정도로 이런 것이 수성구에서 지금 약간 중개업자들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좀 갈등이 좀 많이 곳곳에서 수성구 비롯해서 대구 곳곳에서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한 기자가 짚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뭐 32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놨다 이러면은 부동산 업계들은 그냥 이거를 많이 파셔야지 이제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고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우리 아파트가 싸게 내놓는 게 싫으신 거예요. 당연히 싫겠죠. 자기 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급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 금매. 네, 금매. 그런 네. 금매를 위하면은 수성구가 아무리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도 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의사고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까지 침해를 받고 있고 모두 싸게 나온 거를 허위 매물 취급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위 매물에 대한 어떤 정의, 재정의가 좀 필요하고 기준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필요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뭐든 간에 시장에 이 가격이 왜곡된 때는 왜곡된 원인이 있어요. 지금은 이 그 공급과 수요가 서로가 안 맞다는 거죠. 아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럼 뭐가 부족하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으로. 시장 논리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면은 2, 3년 후에 되면은 오히려 이 거품이 그칠 때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직접 주민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성구 한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장성달 입주자 대표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근에 지금 뭐 아파트 곳곳에서 이 부동산과 주민 간의 갈등이라 그럴까요? 또 현수막도 내걸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현수막도 내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그 입주 당시에 수성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제 아파트가 3, 4년 전부터는 주위의 모든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이렇게 급상승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아파트 매매 가격만큼은 답보 내지 그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서 엄청난 진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인근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였습니다. 아, 네네. 네. 대량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아, 그거를 직접 입주자 대표님이 확인을 하신 건가요? 예, 예. 확인을 하였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중개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가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그 지난 9월 22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에서 저희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는 이를 주민과 인근 부동산에 널리 알려서 더 이상 이런 불법 중개 영업으로 소유주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중개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수막을 내건 이후에 그 인근 부동산의 변화라 그럴까요? 뭐 좀 효과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허위 매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량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현수막을 걸고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이 부동산 30여 개에 있던 그 점두 광고라고 그러죠. 유리판에 붙어 있는 매물 네. 광고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값을 정상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희는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4,300세대가 절대로 담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대단지 아파트는 주민 의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게 엄청 힘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일부 방송 뉴스에서 주민 단합이 의심된다는 그런 보도에 전 주민은 분노하고 있고요. 저희들 명예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부동산 업자와 싸우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그런 마음이고요. 이 문제 해결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과 또 지역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과 이런 갈등이 빚어지니까 수성구청도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배수연 계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너무나 업무가 많으시다면서요. 부동산 담합 비롯해서 민원 신고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10월 들어서 입주민, 중개업자, 실수요자들이 전화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네. 입주민은 중개업자들이 단합해 일정 시세 이하로만 매물을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예. 중개업자 및 실수요자들은 주민들이 단합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평소 중개업 관련 문의 전화 약 4 이상의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월 말부터는 좀 민원 전화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좀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민원 전화 받는데 그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해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예.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측과 네. 그리고 인근 중개업소 양측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주의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예. 예, 단합 의심 신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단합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예. 지금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 자료가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좀 중심을 잘 잡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성구 토지정보과 배수연 계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봤는데 이게 다들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 기자들도 듣는 기회가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에 오르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이게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과잉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 네. 또 거래 자체가 이게 딱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어느 정도
멈춰 있느냐? 같은 기간 2년 전보다가 한 30%밖에 거래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매물이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안 내놓고 할 사람은 많으니까 수요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현상이 지금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 2년 정도는 가지만 한 2, 3년 후에는 또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이지만 저도 수성구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조금 상승세를 이어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너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 집값을 무리하게 했는데 샀는데 막 집값이 너무 막 거품이 빠져갖고 확 빠져갖고 뭐 홈리스가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또 그만큼 또 들어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성구는 여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영끌에서 수성구로 들어가라라는 말도 있고 영혼을 끌어모으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범사 만삼으로 들어가야 된다. 수성구도 범어 사동 만촌 삼동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그런 말도 저도 계속 듣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된다면 수성구로 가고 싶다는 욕구는 있죠. 근데 뭐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 집값 얘기, 뭐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 각자의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세 분의 개인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끝으로 저 수성구 집값을 잡으려면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안정화하려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아재님부터 해주시죠. 이제 심리적 부동산 버블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우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집 없어? 나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면 이 밖에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값은 수요 공급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텀이 3년에서 5년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 있지만은 3년, 5년에는 쭉 또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오르는 이유가 2008년, 2009년 리먼 사태로 인해서 집값이 팍 떨어지고 난 뒤에 2013년부터 서서히 오른 것이 현재 수성구 가격이에요. 저는 그때 수성구 살면서 또 다른 걸 수성구에 범어동에 또 한 집이 있었으니까 그 집을 갚아 나가고 전세를 줘보고 전월세를 줘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느껴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을 두 채 갖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한 그런 걸 갖는 것도 좀 곤란하고 한 채만 있다면 이 한 채만 가지고 다른 어떤 투자라든가 쓸 용도를 쓰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만 있다면 반드시 떨어진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사를 다녀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 그건 팔고 또 딴 곳에 좀 산데 공기 좋은데 살기 좋은데 교통 좋은데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먼 집은 최소한 5년 10년을 보고 매입하고 매도하고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차피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지만 이미 특정 아파트에 올라간 가격은 쉽사리 그렇게 확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기를 조금 느긋하게 보고 단기간에 뭔 정책을 내놔서 잡리 많이 할 게 아니라 조금 지켜보는 게 재건축이 어차피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인구는 줄고 있고 아파트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이 조금 내리기는 하겠죠. 이제 그때를 기다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건들지 마라. 네. 돈 터치해라. 순리대로 가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이게 뭐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이게 집을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이잖아.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투자할 곳이 없고 돈을 불릴 곳이 없으니까 집을 계속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지금부터 좀 깨 나가야지만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성구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모든 집값들이 다 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 좀 집을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라는 걸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 오늘 뭐 수성구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 이야기의 범위를 확장해서 대구 경북 전체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